오늘부터 서울 여의도와 압구정, 또 목동, 성수지구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자, 다시 들썩이는 서울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부터 아니다, 오히려 재건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취재한 경제부 김민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행이 된 거죠. 토지 거래 허가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투기가 우려되거나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네. 이제 그냥 하지 말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토지 거래를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준이 있는데 일반 주거용의 경우에는 18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상업용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상을 넘는 경우가 그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한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이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지역이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크게 이제 서울 안에 4개의 권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 지역입니다. 서울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서남권에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등 16개 단지, 그리고 인근의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총 4.57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재건축과 관련돼서 그 관심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서 이런 정책을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을 잡으려고 낸 정책이 맞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보자면 네. 이 구역 안에서 이제 이 제도 하에서 거래를 하면은 거래 이후에 매수 후에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한다는 뜻은 이제 우리 흔히 집 살 때 전세 끼고 매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갭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지만요. 일각에서는 아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거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이 제도를 먼저 지난해 6월에 이미 구역을 획정한 곳이 있거든요.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죠? 예, 지난해 6월에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곳인데 강남구의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송파구의 잠실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들 4개 동에서 한 1000건가량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중에 아니다, 안 된다라고 불허가를 한 곳이 불과 3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0건 중에 3건만 비어가다. 예, 대략 1000건 중에. 거의 다 허가가 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도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그 토지 거래 허가제 시행된 그 지구 보면은 그 네. 재건축 기다리고 있는 지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건 호재다. 재건축을 하라는 그 신호탄 아닐까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 실제로 재건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현장 주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여의도의 몇몇 아파트를 가봤더니 실제로 직전까지도 매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현장 공인 중개사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118제곱미터짜리는 4월 달에 24억 거래가 최고가였는데 토지거래 허가 발표인 지난주 목요일 날 실제 2억이 뛴 금액으로 해서 26억으로 거래가 됐고요. 시장이 오른다, 시장은 좋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예. 규제가 나와도 그래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진 시그널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요. 아니다. 이 언론에서 너무 이 사안을 좀 민감하고 좀 과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매물이 없던 거야. 재건축 이후에 계속 없었고 예. 매수 문의도 꾸준히 있었던 건데 이거를 뭐 발표 이후에 급증했다, 뭐 집값이 폭등했다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언론에서 부풀려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해요. 이제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는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뒷받침을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집값을 자극하지 않고 네. 또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를 이어간다. 이게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묶인 지역에서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와 또 정부의 앞으로의 주택 정책에 이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만큼 어려운 숙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미혁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